안녕하세요. 주소연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월요일.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제22화 주소연 어학원의 쪽지시험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꼭 그게 필요하나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과 학부형님들이 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그 힘든 주제는 아니니까 좀 들어봐 주시고 쪽지시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학생들 너희들 쪽지시험이 왜 중요한지 너희들 아마 알고 있을 거야. 공부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내가 좀 점검을 해줄게. 그러니까 쪽지 틀린 거 집에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거나 너무 짜증내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끝나니까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제 그 요새 동영상을 2월 내내 쭉쭉쭉 찍었더니 이게 옷이 색깔이 너무 제가 갖고 있는 옷 색깔이 군청색, 까만색 막 이렇게 우중충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너무 우중충해서 제가 옷을 좀 샀더니 그 이제 옷을 사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매일 옷을 좀 갈아입고 이제 찍으려고 지루해서, 얘기도 지루한데 옷이라도 조금 바꿔볼까 그래서 했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맨날 옷만 사 입으세요? 뭐 이러는데, 제가 사 입는 옷은 비싸지 않는 옷을 사 입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것도 사 입었는데 이게 한 1년을 입고서 그 다음 해에 또 입으려니까 또 지루하고, 그래서 옷값에 투자하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한 5만원, 6만원 줬었나?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제가 갖고 왔어. 여기 이거 드라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입었던 이 옷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제가 잔데. 이것도 한, 얼마 줬나? 한 4만원? 4만원 줬나? 이 정도 됐나? 4만원? 4만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빨간색 그거 입고서 찍었던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요번에 같이 샀는데, 이것도 얼마 줬나? 한 5만원 좀 줬나? 제가 이거 드라이 하려고 지금 구겨놔서 그런데, 이거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제가 옷을 사 입습니다. 그래서 옷에 제가 낭비를 안 한다는 거. 그럼 이게 동영상 찍으려고 옷을 엄청 사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통 2, 3만원? 색깔만 밝으면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대충 입고서 찍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는데, 제가 워낙 좀 외모가 그러니까 색깔이라도 좀 밝게 하려고 조금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점이 또 조금 학생들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고, 학생들 눈에 거슬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저 여자는 옷만 사 입나? 이렇게 거슬리는 것도 있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바빠서 밖에 나가서 남대문 시장 어디 가서 사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해요. 제가 봐서 그냥 괜찮다 싶으면. 이 정도 가격 범위 내에서. 이것도 비싸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조금 입어야지만 그래도 조금 몸에 맞지 않나요? 제가 몸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과 좀 약간 보통의 체격으로 입기는 조금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그 학생이 물어서 이거는 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주소연 어학원의 쪽지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주소연 어학원이 딱 들어오면 신입생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스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수업 시간에 쪽지시험을 보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그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거 봐야 되나요? 봐야 됩니다. 당연히 봐야 되죠. 저 처음 학원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해온 거고, 그만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학습 효과가 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없어요. 2년 전, 3년 전인가 듀폴 학교인가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그 대학교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 순간 테스트 퀴즈라고 하죠. 우리 학원의 쪽지가 미국 애들은 퀴즈예요. 그 시험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그 어떤 실험 결과가 있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한 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그 타당성을 저희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 1시간 수업을 한다면 1시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마 한 10분 단위로 이렇게 짧게 기억이 이제 집중이 흐트러질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 문법의 클래스 자료나 쪽지 시험이나 다 10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법도 10분 설명하고 클래스 자료 작성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쪽지 같은 경우도 지금 청취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받아 적었잖아요. 그거 한 10분 정도 하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자 선별해서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10분 정도 수업하고 쪽지 시험을 본다고 하면 보통 서너 문제. 그쵸? 그 중에서 문장이라면 한 2문제 아니면 수거나 중요한 단어 2문제 반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업을 한 타임이에요. 100분 내내 수업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보통 쪽지 시험이 5번이 진행되니까 합쳐보세요. 5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아봤자 20 몇 문제에서 30문제예요. 맥시멈. 그러면 그 맥시멈의 30문제를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장이 아니라고요. 단어하고 수거 이거 위주라고요. 근데 맥시멈의 문제를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집에서 쓰는데 우리나라 말 영어 한 쌍씩 2번씩 쓰잖아요. 그거 쓰는데 제가 써봤어요. 한 2, 30분? 많아야 2, 30분? 그것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것조차도 학생들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 쪽지 갖고 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다 틀렸다고 치더라도. 근데 신입생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암기가 빠르죠. 근데 신입생들은 그게 조금 당황스럽고 첫 번째 수업이라서 당황스럽고 하니까 암기력이 좀 좋은 학생들도 쪽지 시험은 잘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입생들 잘 들어. 그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 있는 애들하고 너희라고 비슷해져. 걱정하지 말고 학부모님들도 그 쪽지 시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 틀렸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제가 가리키고 있는 토익반이나 탭스반 정도 올라가잖아요. GD반에 올라가더라도 어떤 날은 많게 제가 100문제까지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많게. 그래도 보통 애들이 그러니까 10개 이하로 몇 개밖에 안 틀려요. 그만큼 학생들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그 능력이 이렇게 자꾸 단계를 밟아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향상됩니다. 왜? 어른들이 아니라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잘 적응해서 견뎠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쪽지에 있어서 지금은 학원생들 잘 들어라. 학부모님도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쪽지를 아이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다 틀렸다 하더라도 20,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다 틀린 학생은 거의 없어요. 신입생들 그래 처음에 들어온 학생들도 다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몇 문제 30문제라면 10개 틀리는 거, 10몇 개 틀리는 거 그러면 집에서 쓰는데 한 10몇 분 걸리겠죠?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역할극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역할극을 하면 저는 이제 역할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입으로 하는 막 인형도 오늘 막 주문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저 혼자의 얼굴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형도 주문하고 해서 하여튼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지 시험에 대한 역할극은 달순이 아시죠? 얘 좀 부정행위 했던 애 얘가 나오고요. 오늘은 달봉이가 달봉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선생님이에요. 달봉씨가. 그래서 달봉 선생님 그 다음에 저 소연이 친구 그러니까 뭐죠? 이거 거꾸로 달순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거 오늘 요 정도 하면 한 2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달순입니다. 아 어떡하지? 오늘 지금 청취 시간인데 LC 시간인데 선생님이 오늘 청취할 때마다 쪽지 시험을 보거든? 아,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쪽지 시험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집중이 잘 안 돼. 소연이한테 잘 이렇게 말해서 한번 컨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소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청취 시간에 쪽지 시험 보잖아. 그러면 너 시험지를 내 책상 옆으로 쭉 밀어놔. 그게 가능해? 선생님이 보시면 어떡하려고?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있잖아.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암기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네 걸 좀 보고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쪽지를 내 쪽으로 쫙
이렇게 밀어가지고 놔둬. 그러면 내가 네 거 잘 뺏겨가지고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막 뺏겼을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내가 맨날 너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해주라.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반성문 쓰고 벌점도 200점이 깎이는데, 야, 내가 그거 하다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그거 다 일러바치면 나 엄마한테 뒤지겠나? 야, 내가 얼마나 뺏겨 쓰는 거 잘하는 줄 알아? 금방금방 해. 나 선생님한테 걸리지 않고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걸렸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너는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해, 빡빡하게. 그냥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해줘. 알겠어? 아, 달순이가 정말 안 그러던 애가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한 번은 봐줘야 되겠다. 그래, 하자. 자, 이제 청취 시간입니다. 자, 청취 딕테이션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쪽지 시험을 봅니다. 자, 쪽지 시험. 1번, 어쩌고저쩌고. 2번, 달순이가 어떻게 쪽지 시험을 보냐면, 소윤이 시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소윤이가 원래는 여기다 놔야 되는데, 달순이 옆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달순이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 컨닝을 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이래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눈이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다시 옆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제가 안경을 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왜 남의 걸 봐야 되니까, 지 걸 안 보고 남의 걸 봐야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달순입니다. 아이고, 눈알이 돌아갈 것 같아. 눈이 가자미 눈이 될 것 같아. 계속 옆으로 보니까. 어쨌든 오늘 거 잘 뺏겼었다. 선생님은 모르시겠지? 이때 달봉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아니, 달순이 눈이 왜 가자미처럼 눈이 옆으로 찢어지지 지금? 아니, 이놈의 자식이 소윤이 그 답지를 보고서 뺏겨 쓰고 있네? 아이, 저놈이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안 되지 않아? 한 번은 봐주자. 아유, 뭐 오늘 뭐 집단에도 공부가 좀 안 되나 보지. 그래, 한 번은 봐주자. 어라 계속 그러고 있네, 이놈의 자식이. 안 되겠다. 달순이를 야단쳐야 되겠다. 달순아, 이놈아, 아니 시험을 보려면 똑바로 봐야지. 소윤이 거 옆에 있는 답지를 그렇게 보고서 뺏겼으면 어떡해? 어떡하냐고. 아니에요, 저는 뺏겨 쓰지 않았어요. 선생님 무슨 증거로 그러시나요? 저 절대로 뺏겨 쓰지 않았어요. 내가 봤다, 이놈아. 네가 뺏겨 쓰는 거 내가 봤다. 옆이 눈으로 옆눈이 돌아가더구만. 그거 누나 선생님 모를 것 같아? 여러 번 뺏겼었잖아. 이거 왜 그 자꾸 거짓말 하는 거야? 응? 뺏겼었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다음번에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빠락빠락 우기냐? 아니라니까요. 저 정말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저 원래 눈이 옆으로 찢어졌어요. 옆으로 돌아갔어요. 저 사시예요. 선생님 저 사시인 거 모르시죠? 어떻게 저한테 그런 누명을 씌우세요? 전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아니라고 하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선생님은 다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뭐 꽤 있었어요. 아직 어린 학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부러 학생이 그렇게 뭐 눈이 사시가 되거나, 이거 보이잖아 평상시에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걸 갖고서 막 학생하고 싸우기도 뭐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주의해라 하고서 달봉 선생님이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저한테 보고할 때. 그래서 이걸 원장님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자기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니다. 학원에서 오해를 한 거다 했는데, 나중에 당사자 소윤이를 불러다 물어보니까 사전에 미리 뭔지 보여달라고 했었다. 근데 그 상황도 그래요. 소윤이 얘기가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학원에서 그냥 무마시켰고, 수업 시간에 소윤이랑 달순이랑 자리를 떨어뜨려 앉혔었고, 담당 선생님이 달순이를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은 얼마 있다가 학원을 그냥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역시 달순이와 달봉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자,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쪽지 시험을 못 보겠는데, 야, 소연아, 있잖아. 내가 그냥 빈 공간을 갖다가 놔둘 때니까, 쓰는 척하고 놔둘 때니까 다 동그라미 쳐. 채점할 때. 다 100점으로 동그라미 치면 내가 집에 가서 답을 써가지고 그냥 제출할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안 돼.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그 동그라미 쳐가지고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그 시간에 뭐 하려고? 쓰는 척 할 거야. 그냥 쓰는 척. 그러면 네가 채점할 때 다 맞게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나 오늘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래. 집에 가서 다른 숙제하고 쪽지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줘, 소연아. 소연이는 달순이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한 번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도 똑같이, 그 다음번에도 똑같이. 그러다 어느 날 달봉 선생님이 그걸 눈치챕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이 쓰는 척하면서 쓰지를 않네. 아니,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끄적끄적 하고 있잖아. 아니, 이놈이 또박또박또박또박. 달순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문장을 안 쓰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상황이? 아니, 그리고 소연아, 아니 너는 얘 이거 지금 다 틀렸는데 왜 다 맞게 해주고 있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선생님, 저는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소연이가 채점을 이렇게 그지같이 해놨어요. 저는 몰라요. 제가 뭐 채점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소연이가 그냥 다 맞게 해준 거예요. 저는 몰라요. 주소야, 너 정말로 얘 지금 채점 네 마음대로 한 거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말해.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을 말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쓰나? 어떡하지? 이 상황에서? 소연이는 되게 고민을 합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서 그 상황을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원에 있는 데스크에 와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알게 됐었는데, 딱 봐도 알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그쵸? 그런데 너희들 잘 봐라. 이 선생님, 달봉 선생님이 모를 것 같지? 알아. 그리고 나한테 보고를 해. 이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순간순간 놓칠 수는 있지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눈에 띈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주의를 줄 때 그냥 딱 끝내면 돼. 근데 그걸 끝내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건 반성문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그때까지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고 주의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가 학교냐? 수행평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깎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빡빡 안 했다고 우기면 그 상대방인, 그렇게 네가 부탁을 한, 너희들이 그때 부탁을 한 그 소연이는 어떻게 됐겠어, 입장이.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자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쪽지는, 자 얘들아 잘 들어, 쪽지는 그날 공부했던 가장 키포인트의 핵심을 정리하는 거야. 쪽지 시험을 틀렸었잖아. 쪽지 시험을 틀렸으면 집에 가서 그거를 갖다 복습하면서 그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다시 암기하는 그런 정말 큰 효과가 있어. 그거를 왜 싫다고 해?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거 하는데 10분,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옆에 있는 친구 막 협박하나? 뭐 이래가지고 다 맞게 해달라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뺏겨쓰기 옆에다 놔달라,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지. 물론 학부모님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지난번에 달순이하고 달봉이가 소연이를 갖다가 막 해서 욕하고 이런 동영상을 찍었더니 어떤 부모님께서 데스크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학생은 지금 이 주인공인 학생이에요. 그 소연이한테 답을 보여달라, 다 맞게 해달라 했던 그 주인공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도 걔네들 따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 많이 그렇게 안 해요. 선생님이 보이죠. 수업 시간에 쪽지 시험 볼 때 다 보이는데. 그렇게 아이는 학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주소연 학원에 뭐 부정행위가 만연한 것 같아서 우리 아이를 못 보내겠다고 하는데,
알아두세요. 그 학생은 쪽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가 다 나빴어요. 시험이나 숙제나 뭐 쪽지는 말할 것도 없이 쪽지를 그 10분 15분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나머지 공부는 오죽 잘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학생을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냐면 제가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서너 명 될까 말까예요. 그것도. 그리고 한번 이렇게 교정을 하거나 하면 그 다음에 주의를 합니다. 고치고. 그리고 뭐 반성문을 꼭 써야 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쓰고 그 다음에 고치고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쪽지가 뭔가 부정행위가 있으면 처음에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고 데스크에 인포에다 알려주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교정 과정을 거쳐서도 안 되면 그때 반성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 절대 안 돼. 절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쪽지 검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러나 안 그러나. 저도 쪽지 검사를 해보지만 안 그래요. 클래스에서 한두 명, 그것도 부정행위가 아니라 막 뜻도 잘못 쓰고 뭐 엉망으로 쓰고 글자가 막 엉망으로 하고 막 글자를 막 낙서식으로 쓰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 되게 드물어요. 네, 먼저 번에 그 학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었고요. 쪽지의 중요성, 정말 집중력을 높이는데 최고의 방법이다. 이미 미국에서나 여러 가지 어떤 학회에서 연구 결과, 퀴즈의 중요성에 수업 시간에 하는 퀴즈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왔던 연구 결과가 많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었었고요. 신입생 너희들 괜찮아.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에 있는 애들과 똑같이 쪽지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쭉 공부해. 괜찮아. 그거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 그리고 그 창피한 거 아니야. 거기 있던 애들도 처음에 다 그렇게 다 많이 틀렸어.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괜찮다. 너희들의 IQ 머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숙달, 그 다음에 반복학습, 그 다음에 노련함 그런 게 갖춰주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원을 다닐 때 우리 학원 학생들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학생은 정말 드물잖아. 그러니까 혹시 그런 학생이 옆에서 보이더라도 신경 쓰지 마. 너희들 공부하면 돼. 그리고 선생님은 알고 있어. 알겠지? 자, 내일은 오늘 지금 제가 오늘 나이트반 어떤 학생 수업을, 그러니까 나이트 신입생이 좀 공부하기 어려워서 제가 조금 한 40분 좀 지도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이트가 이제 UN 나이트 또는 나이트는 우리 학원의 지금 맨 밑반, 그러니까 제일 낮은 반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요. 한 5, 6학년, 4, 5, 6학년. 그래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요새는 우리 학원에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과외를 하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원을 안 다니고 저희 학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학습법을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번 주는 독해하는 방법, 청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문법 공부하는 방법, 단어 학습은 했으니까 문법도 그거는 GD반에 애들이 막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찍은 건데 나이트반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좀 그러니까 소연이가 나이트반의 소연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내일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쪽지의 중요성.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